자치에 특별히 좀 관심 있는 분들에서 일종의 프렌스 오브 제주의 형태로 제주의 친구들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서울에서 참견 겸 발기인 대회는 좀 전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참견 겸 정책 세미나를 하고 이어서 저희들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런 자리를 가져보고 특별히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을 모셨는데 김태년 위원장님은 수도권인데 왜 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시냐 간혹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어떤 역대 국회의원보다 균형발전에 가장 열정적이고 애정을 가지고 원내대표 하실 때 세종행정수도를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행정수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나마 지금 세종의 대통령실과 국회가 옮겨간 전초를 만들었고요. 저도 또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건립하는 일을 지금 맡아서 열심히 김태년 위원장님 모시고 신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고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고 보내드린 후에 여러분들 개별 소개는 각자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자치발전 비서관도 비고 우승찬 의원님 자치발전 빈디가 많아요. 네, 빈대가 많아요. 균형성장위원회 그 김경수 위원장 밑에 그 부위원장도 빕니다. 그렇죠. 이제 잘 됐습니다가 제가 우리 다 이렇게 발의원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바쁘셔서 의원님들은 좀 보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TV 아니 특히 우리 우승찬 의원님은 여러분 용인에 좀 지원을 해주세요. 제주가 고향인 죄로 여기 오셨는데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래서 여러분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우승찬 의원님 가셔도 좀 이제 노면제는 또 빨리 일어나서 가셔야죠. 출판기념회도 곧 있고 해서 바빠요. 정말 맛있죠. 우리 서울 포럼은 우리 지금 김희영 서울대 교수님하고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세계 정치학 집행부를 모셔서 제주에 와서 우리 제주 4.3이 소위 진상규명에서부터 명예회복, 배보상, 세계유산에 등재에 이르기까지 과거사 모델의 모든 것을 달리는 거의 유례없는 사례입니다. 제주 4.3을 노벨평화상으로 드리고자 그런 취지의 작년에 왔다가 원래 우리 K민주주의가 노벨평화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그걸 하시는 바람에 4.3은 좀 뒷전으로 아무래도 그걸 하고 싶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세계정치학회도 우리 불혁명, 시민혁명을 추천하는데 세계정치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우리 포럼에도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표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공동대표는 임승빈 교수님 같잖아요. 임승빈 교수님은 여러분 자치문건과 관련돼서 너무나 대한민국에 그건 너무 알려져서 제가 소개할 게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분 일본통입니다. 참고로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시죠. 자치문건 가지고 책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학회장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두 분이 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주도를 많이 지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같이 잠깐 소개하고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5급 3특이잖아요. 5급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3특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태년 위원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당정청 회의할 때 세종하고 3특을 좀 이야기를 제가 좀 할 수 있게 가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듣고 해달라. 이게 세종도 좀 뭐가 문제냐면 대통령실도 하고 국회도 하고 대한민국 제일 센 기관이 지금 두 개가 가 있고 그 대통령실은 행복청이 심부름을 하고 국회는 여러분 공사발주를 국회가 합니다. 국회가
또 세종시가 도시계획은 해요. 그 도시에다가 그걸 집어넣는 건데 그러다 보니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컨트롤 타워가 누군가가 맡아서 이걸 이끌어주고 조정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들께 그걸 숙제를 냈는데 아직 안 돼서 이번 28일에 그걸 토론하자고 그렇게 좀 했고 3특은 또 없어요. 3특은 뭐 행정통합이다 뭐다 하는 건 다 5급 이야기고 우리 제주도가 맏형인데 아직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없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여기 다 자치구 소개해보면 알지만 다 지역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어서 이 3특과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김용수 박사님은 산업연구원에서 아주 지역산업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대태량입니다.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용역이라도 좀 따다가 오늘 김경수 위원장은 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3특 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특은 제주도는 어떻게 했냐면 7개 정부 부처, 국토부, 환경부, 지역과 관련된 7개 정부 부처의 권한을 제주도에 밀어주고 예산과 인력과 업무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4개 시군, 아래에 있는 시군을 또 도에 통합시켜서 하나의 제주도, 하나의 도의 컨셉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의 컨셉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제주가 소위 발전의 방향에 맞게 지역 주도로 뭘 좀 해보라.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영어교육도시 같은 거다 이런 거예요. 영어교육도시는 특례인데 어떤 특례냐면 교육을 주식회사가 한 거거든요. 외국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주신 거야 실은. 그때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그걸 줘서 그리고 굉장한 효과를 받고 그 7개 부처 권한을 지금도 제주도는 그걸 다 가지고 합니다. 그 4개 시군도 하나의 도로 하나의 도로에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지난 20년 동안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추가 권한이 있는데 여러분 지방일관리항법이라는 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일관리항. 그러니까 몇 건이나 이양된 것 같아요, 여러분? 600건 채 안 됩니다. 정부가 지방에 넘겨준 권한이. 제주도는 그동안 특별자치를 통해서 6,500건이 넘는 권한을 이양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걸 했는데 그 외 영어교육도시 이외에 그 후 특례는 제주도가 지난 12년간 없습니다. 다만 그 전 지사 때 그러니까 우금민, 김태환 요 지사 때 논의됐던 거는 역외금융. 역외금융은 주기가 어려워요. 실은 특례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는 면세. 이것도 주기가 어렵잖아요. 예? 법인세를 제주도만 무슨 좀 깎아다가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는 헌법에 개헌하게 되면 제주도를 자치령의 수준으로 헌법에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앞으로 다음 도정은 구체적인 특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영어교육도시는 교육특례잖아요. 제주도는 교육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대학 교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안 맞다 그러거든.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그거는 제주도가 좀 모범적으로 바꿔보자 이래도 됩니다. 대안학교 형태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런 교육 특례를 어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료 특례, 그죠? 의료 특례를 우리가 제주도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김태진 위원장 이야기했는데 문화예술 관련 특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렇게 특례를 해놓고 정부가 준 권한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사실은 제주도에 왜 그 다음이 성공하지 못했을까 우리 김태인 위원장이 그 이야기하면서 생태계가 갖춰지지 못해서 그 생태계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주 여건이 안 된 거죠. 올 여건이 안 됐는데 얼마나 제주도에는 보기가 힘든가면 의료 특례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금 이재명 정부의 16개 국민성장 펀드 투자 정책 과제에 선정된 그 법인 생태계의 대표가 저에게 한 말이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님, 마곡은요
우리 보고 부지를 조성 원가로 줄 테니까 필요한 만큼 이야기하면 주겠다. 여기 막 조성 원가는 지금 공시지가 2.2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양을 받는 순간 돈을 2배 버는 거예요. 공시지가만. 그 다음에 송도는 3년간 무상으로 쓰고 그 후에 조성원가로 주겠다. 인천 송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주도는요 공시지가로 준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마곡의 조건, 송도의 조건, 제주의 조건을 놓고 주주들께 물어보면 어딜 가시겠어요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제가 제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만약 제주로 밀어가면, 제주도를 하자고 밀어가면 저는 배임죄 까는 자예요. 그래서 뭔가 이 오고자 하는 기업에게, 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주가 줄 수 있는 것을 제도적이라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특별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도 그렇게 안 하면 안 갈 것 같고, 그 앞으로 5년 후에는 죽어가는 도시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5년 후에 이 도시는 정말로 죽을 거다라고 해서 방송한 거, 그 중에 하나가 새만금이더라고요. 새만금 봐라, 앞으로 5년 뒤에 죽을 거다 이러거든요. 또 하나가 아주 안타깝게 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전화가 경북 김천입니다. 경북 혁신도시. 김천은 지금도 주말에 가면 올 아웃 불이 다 꺼진다고.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전북도 그걸 해결해야 돼. 특별자치를 통해 우리도. 그다음에 강원도가 이제 하나잖아요. 어쨌든 셋이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맏형이어서 제주도가 다음번에는 모범을 좀 보이고 그런 걸 정부에 요구하면 뭐 정부가 당연히 들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제주도만의 힘은, 우리 제주도만의 힘은 사실은 버거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꼭 힘을 합쳐주시자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그 합친 힘을 우리 여기 문대림 의원님이나 아까 부순차에 오신 거 보셨죠? 이게 만약 방송에 용인해 나가면 당신 힘들잖아요. 제주도 가서 저랑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다 해서 저희들이 다 뒷받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문대림 의원님께서 조금 더 보완 말씀. 맹세 발언을 좀. 네네네. 약간 이제 인사 말씀 계속 하신 거고요. 그래도 네네네. 예, 사실 저는 이번 됐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했고, 그게 2000년대 초에 2003년대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없는 나이에 한 거예요. 그 2년.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세우는 제주도 특별자치 기획단장을 맡으라 그래서 그게 1급 기관장인데 제가 그걸 걷어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차광수 문화관광연구원장이 됐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로부터 제가 30년을 이 제도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왜 포괄적 권한 이양이고 분권이 안 되냐면, 제가 균형발전위원장 하면서 늘 자치분권 쪽 정순관위원장도 그렇고 거기 수석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부 사무를 대략 한 3만 개로 봅시다. 그 3만 개를 플랫폼에 쫙 놓고요. 기초인 시군이 잘하는 것, 시군구가 잘하는 것, 광역인 시도가 잘하는 것,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 이렇게 하면 구분이 다 되잖아요. 그 분권이라는 건 시군이 잘하는 거는 그 업무를 시군해주고, 시도가 잘하는 건 시도해주고, 중앙이 해야 될 건 중앙이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는
예산과 인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론적으로 끝나요. 이 일을 왜 못하느냐? 왜 노무현은 그 지방분권 앞에 정부혁신이라는 단어를 두었느냐?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앙정부가 대체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있느냐? 제가 문재인 정부 때 3대 7을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지금 2대 8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3대 7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3대 7 만들어 보려고 우리 그 균특회계 중에서 농림과 관련된 식으로 균특회계 중에서 자율계정, 지원계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원계정에 있는 8천억을 그냥 그대로 지방에게 다 줘버리자. 뭐 지원을 굳이 뭐 중앙정부 지원이란 말인데 그 계정을 균형이가 굳이 뭐 선정하고 운영할 거 뭐 있느냐 해서 줬는데 그걸 줬더니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농림부에 국이 하나 없어지게 생겼어. 바로. 그러면 농림부가 난리라 이게 자기네 이게 구조조정이 돼서. 그래서 이게 분권이라는 게, 야 이게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결국에는 우리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부처마다 21개 정부 부처의 국을 하나씩 드러낸다는 게. 그렇다면 시범이나 아까 얘기한 특례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실험이나 모범이나 이렇게 해서 제주도부터 그거를 해보자는 그래서 특례라는 말이 나온 건데 마지막에 포괄로 가긴 가야 되는데 포괄은 더 어려운 거라. 포괄은 마지막 목표지. 그래서 이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설득해서 일부 분권하고. 지금 나는 이 행정통합도 걱정이 되는 게 아니 광주 전남에 통합해서 돈 준다 그러잖아요. 1년에 5조씩. 근데 그 돈이 인센티브가 아니라 정부는 기재부는 어떻게 줄 거냐면 두고 봐요. 정부 자기네 예산 중에서 줘요. 그 업무하고 예산이 같이 가는 거라. 인력도 안 주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거꾸로 받은 도가 더 심각할 수. 추가적 재정을 줄 수가 없는데 이 나라가 있는 거를 도는 거여서 제가 야 이게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이제 그 제주도가 그 지금의 성장 멈춤 또는 아니 멈춤이 잠깐 있어서 쇠락된 아니 이게 배경 설명이 다음 도정에서 우리가 문재인하고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뭘 하느냐. 쉽게 말하면 공항공사는 제주도에서 매해 한 6,700억 벌어. 제주도에 비행장 해가지고 걔네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도 공사 하나 설립하려고. 너는 해라. 그냥 우리도 할게 해서 비행기 두고 가져왔다. 그거 가져와야. 그것만 해도. 그다음 우리 제주도 삼다수 같은 거 우리 자원이잖아요. 풍력 같은 거. 자산 주권. 그러니까 이제 자산 주권을 확실히 하는 것만으로 해도 이게 시작은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 충남에서 발전해가지고 서울에 다 써요. 충남 화력 발전해가지고 공해만 하고 전기는 서울에서 다 갖다 쓰면 충남에 좀 돌려줘야지 우리끼리. 울산도 그래. 울산도 공업단지 만들어 놓고 국세로 다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내는 법인세 울산이 받는 게 뭐 있어요? 그거 좀 우리가 좀 아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제주도가 말이 그 태풍 막아주는 거 한라산 되게 그 육지에서 보상 좀 해야 돼.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증권